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서 화학 1의 예상 2등급 컷은 42점이었는데 실제 2등급 컷은 41점이었고, 한국지리의 경우에도 예상 2등급 컷은 47점이었는데 실제 2등급 컷은 46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영쌤입니다. 여러분 2025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긴 했는데 일단 아직 입시가 끝난 건 아니죠.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수시를 마저 끝내든 정시로 넘어가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가채점 한 시점에서 입시적으로 놓치면 안 될 포인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지금은 수능 난이도가 어땠냐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첫 번째, 대략적인 예상 정시 라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써둔 수시 대학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정시러의 경우 모의 지원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니 학생들이 이 시기에 꼭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랑 같이 가채점 후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수능 예측컷 볼 때 알아야 될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여러분이 예측컷 기준으로 생각한 것 대비 등급이 실제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의 경우 더 그렇죠. 예를 들어 내 점수가 2등급 커트라인보다 높아서 내가 2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통합수능에서 등급컷이 점수 범위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시로 작년 수학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작년에 수능 성적 발표일 전날까지도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이 81점에서 83점으로 예측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까봤을 때 84점인 학생 중에서도 2등급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84점들 중에 미적 3개 틀리고 공통 하나 틀린 친구들은 2등급이 나왔는데요. 예상 1등급 컷이 81에서 83점이었으니까 84점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2등급이 떠서 되게 당황을 많이 했겠죠. 사실 81점인데 예측 컷대로 1등급이 나왔으려면 선택은 전부 다 맞고 공통만 19.5치를 틀렸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런 학생은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단순 예상 등급 컷만 보고 내 등급을 추측해서는 수능 최저를 예상하는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정시 라인을 예상하는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 정시 라인이 조금 과대평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상 정시 라인을 잡거나 수시에서 논술이나 면접 응시 여부를 판단할 때 내 정시 라인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측컷 볼 때 두 번째 주의사항, 예측상 등급보다 실제 등급이 한 등급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선 예상 등급컷보다 높은 점수여도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예상 등급컷보다 내 점수가 낮더라도 등급이 하나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탐구의 경우 종종 등급컷이 1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서 화학 1의 예상 2등급 컷은 42점이었는데 실제 2등급 컷은 41점이었고, 한국지리의 경우에도 예상 2등급 컷은 47점이었는데 실제 2등급 컷은 46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는 표점 증발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이게 공통 선택 문항의 이슈가 없는 탐구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올림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표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측 시점에는 반올림 구간을 정확히 알기 힘들어서 예측 컷과 실제 등급 컷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경우 여러분이 예상 등급 컷 상으로 써둔 수시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 같더라도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보통 1점 차로 최저를 못 맞추면 힘 빠지고 킹 받아서 시험 보러 안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까봤을 때 이런 표점 증발 현상 때문에 최저를 맞추는 일이 기적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애매하면 멘탈 잡고 시험 보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과탐 응시자들은 백분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사탐론 때문에 과탐 응시자들이 줄어들어서 동일한 등수여도 낮은 백분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과탐 응시 인원이 대략 15% 정도 감소했다고 쳤을 때 예년에 백분위 89가 나와야 될 학생이 올해는 분모가 줄어들어서 백분위가 87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물론 이 백분위 차이는 구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사탐을 잘 본 인문계 학생들은 공대나 자연대를 안 쓸 확률이 좀 높고, 사탐을 잘 본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서 손해를 보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백분위 2에서 3 정도 떨어진 걸로는 대학 라인에 크게 지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산점 안 주는 학교에서는 살짝 밀릴 수 있겠지만 가산점 주는 학교 위주로 쓰시면 되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히 정시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시점에 모의 지원을 열심히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시 파이터들 중에 아무런 면접이나 논술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기부터 정시 모의 지원을 열심히 돌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려보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우선은 최소 수능 성적표는 나와야 돼요. 그게 12월 6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하게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12월 13일입니다. 그래야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모의 지원 표본에서 빠져서 표본이 한번 싹 정리
정리가 돼요. 그러니 혹시 정시 모의 지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의미 있는 시점은 12월 13일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모의 지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요. 수시와 달리 정시에서는 여러분이 쓰게 되는 대학과 학과가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정시를 쓰는 시점에는 이게 확률 계산하기도 머리 아픈 마당에 진로 고민까지 할 여유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 지금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 절대 못하겠는 공부, 엄청 하고 싶진 않지만 참을 만한 공부 정도의 갈래는 정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향, 적정, 안정 원서를 쓸 때 의사결정을 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충 어떤 대학을 쓸지는 예상이 가능하니까 해당 대학의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이나 전과 같은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능 가채점 후 입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토대로 예상 등급 컷도 요리조리 잘 뜯어보시고 참석할 수시 전형도 잘 판단하시고 예상 정시 라인도 잘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